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가끔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해서 센터나 요양원 측에다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임금이나 수당, 또 뭐 근로시간, 기타 등등. 그러면은 센터나 요양원 측에서 좀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보다는 당신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법에는 그런 게 없다. 뭐 법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도대체 더 이상 따질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도대체 어떤 법에 어떤 규정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니까 더 이상 할 말을 잃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그게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자세하게 들어보면은 뭔가 센터나 요양원 측에서 오히려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다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제 오늘 이 영상이 그 대응 방법인데, 이제 오늘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어떤 그 규정을 보시고 공부를 좀 하시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양이 엄청나게 많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떤 소송에 걸리고 그러면 엄청나게 어렵고 많은 양의 법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대략 한 A4 한 10페이지 그 정도 분량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이제 시험을 공부를 하신 분들이시니까 그 정도는 보시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 앉으셔야 됩니다. 집에 컴퓨터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자녀들한테 의뢰를 좀 하세요. 좀 도움을 청하세요. 그렇다. 그럼 뭐 센터나 요양원의 그 사회복지사에게 좀 부탁을 해보세요. 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컴퓨터 인터넷을 키고 이처럼 노인장기 요양보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이게 떠요. 이걸 클릭합니다. 이걸 눌러요. 그렇다면 자,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노인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 자, 이것과 여러분들 좀 친해지셔야 돼요. 센터나 요양원은요, 하루에 이 홈페이지를 글쎄요, 한 10번 이상 볼 겁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보잖아요. 1년에 한 번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 항상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늘 센터나 요양원 측에서 하는 말에 대꾸도 못 하시고 그냥 그렇게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컴퓨터가 없으시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여기 보시면 제도 소개 있고 민원 상담실, 알림 자료실, 종사자 마당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알림 자료실을 들어갑니다. 여기를 보셔야 돼요. 알림 자료실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자료실이 쭉 있는데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중에서 법령 자료실을 들어갑니다. 법령 자료실. 법령 자료실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죠. 다 볼 필요도 없어요. 맨 위에 보면 이게 공지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 공지 되어 있죠. 이 중에서 밑에 있습니다.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자,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센터나 요양원 측에서 말한 규정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항상 이 공단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지사항에 항상 띄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밑에 들어가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항상 위에 있습니다. 공지라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2022년 12월 28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에 마지막으로 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새로운 고시가 뜰 겁니다.
새로운 규정이 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죠. 그러면 이 마찬가지로 이 공지에 이렇게 뜰 겁니다. 그거 보셔야 돼요. 가장 최근 거.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예. 이렇게 뜹니다. 자, 이 중에서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예, 역시나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거. 예?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을 보세요. 전문. 예, 이 전문을 딱 클릭하면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다운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들어가가지고 방금 우리가 다운받았던 이것을 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센터나 요양원은 이 고시 기준에 따라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긋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 기준에 맞춰서 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는 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예, 그토록 중요하게 예, 취급하느냐. 이제 앞에는 이제 별 의미가 없고요. 이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앞에 거는 이제 좀 필요가 없고 요양보호사나 예, 종사자들이 알아야 될 것들만 보겠습니다. 자, 인건비 지출 비용 제가 몇 번 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죠.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 비용. 이제 방문 요양보호사분들이 많으시니까 86.6%. 그러니까 모든 수입의 86.6%는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사에게 예, 임금으로 줘야 된다. 이제 그런 규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장기 근속 장려급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처럼 36개월 이상, 그러니까 3년 이상 그러면 6만 원. 예, 또 60개월, 예, 5년 그러면 8만 원.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이 다 이 고시에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재가급여 보시면 월 한도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좀 며칠 있으면 또 바뀌겠죠. 또 보시면 예, 또 이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것들만 이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공 시간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방문요양 급여 비용.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이제 가정에 방문하셔서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할 때 대개 보면 예, 이제 3시간이 아마 180분이죠. 그러니까 3시간 서비스를 할 경우에 52,880원.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 52,880원이 이게 요양보호사가 가져가야 될 돈인 줄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가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만큼의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가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서 이 중에서 86.6%에 해당되는 것으로 요양보호사에게 임금을 주는 겁니다. 임금을 주는 거예요. 가끔 요양보호사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수입이에요. 센터의 수입이에요. 센터의 수입. 센터도 뭔가 남겨먹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요양보호사한테 다 줘버리면 센터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예? 이걸 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가끔 좀 뭔가 좀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걸 아시고 이 표를 아시고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아니 표에 분명히 52,880원 나왔는데 이것 중에 일부밖에 안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요양보호사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수입이에요, 수입. 네? 시간별로 2시간이면 42,280원. 이게 규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 나와 있지 않고 바로 이 고시에 나와 있어요, 고시에. 예? 그리고 이제 또 보겠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 중증수급자 가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등급 그리고 2등급 이 이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할 때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는 거.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바로 이 고시에 나와 있는 규정이에요.
다른 데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곳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교통비용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통비용. 그리고 또 뭐냐, 방문 목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방문 목욕 급여비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회관보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문관은 많이 없으시니까 주회관보호 쪽을 보시면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나와 있고, 바로 또 이제 급여 비용 시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급자가 주회관보호센터에 몇 시간 이때가 가는지에 따라서 이처럼 수입 비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도 다르고, 시간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양원 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쪽 이제 주회관보호, 그리고 치매가족 휴가제에 대해서 나왔고, 단기보호 쪽은 이제 별 해당성이 없으시니까. 자, 여기서부터가 요양원입니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요양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양원의 어떤 서비스 제공 규정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원 측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법을 알고 뭐 요양보호사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용 보고서, 요양보호사를 교육하고 지도하고 요양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시설 급여 비용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1등급 이 경우에 하루에 81,750원, 2등급은 75,840원, 3에서 5등급은 71,620원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고시, 이 고시를 아셔야 돼요. 이 고시 내용을 아셔야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쭉 보다 보면 여기에 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임금에 대한 것도 없고 수당에 대한 것도 없어요. 연장 근로수당, 뭐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수당과 관련된 내용은 이 고시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센터장님이나 요양원장님들 중에 바로 이 장기 요양 그 규정에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으름장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시를 아셔야 되는데 바로 이제 이 뭡니까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다운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시가 대략 좀 페이지가 좀 많긴 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가지고 계속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대략 페이지가 나오네요. 페이지가 대략 한 82페이지 정도 좀 양이 많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아직은 정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고시 있지 않습니까? 그 고시가 이제 12월 말에 새롭게 바뀝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고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거의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뀔 수도 있다.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인건비 지출 비율이 좀 바뀌어요. 아까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86.6%에서 87.1%로 오릅니다. 올라요. 요양보호사에게 유리하겠죠. 그것도 이제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에 관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월 한도액이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이제 1등급 어르신 그러니까 가정방문 했을 때 200만 원 넘습니다. 269,9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양보호사에게 줄 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한 달 동안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센터 수입이에요. 센터 수입. 요양보호사 수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요양보호사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죠. 얼마 준다고 그랬죠? 이 금액의
87.1%를 준다는 것입니다. 센터 수입의 87.1%를 반문 요양보호사분들 임금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2024년도에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금액도 시간별로도 오르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개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행정 예고가 됐습니다. 아마도 12월 28일에서 12월 30일 사이에 바로 이제 여기 홈페이지 여기 이제 오를 겁니다. 여기 법령 자료실에 이렇게 공지사항에 이렇게 뜰 겁니다. 공지사항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바로 이것을 들어가셔 가지고 다운을 받아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센터나 요양원에서 말하는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규정을 요양보호사도 찾아서 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센터나 요양원과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할 수 있는 대등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